안녕하세요. 노후의 미덕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제 저희 진료실을 찾아온 80세 환자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웃음을 선물했던 이분이 이제는 자신의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신도 지금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 외로움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노년기 우울증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제 말이 과장된 것 같으신가요? 통계를 보십시오.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은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우울증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1.8배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나는 그저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며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45년간 노인 정신건강을 연구해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희망입니다. 수만 명의 노인 환자를 치료해왔습니다. 제 나이 76세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환자를 만나고 매일 아침 명상을 하며 주 3회 테니스를 칩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절대로 혼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기쁨과 의미를 느끼는 능력이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연결감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자존감은 점차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저 늙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나요? 눈가에 눈물이 맺히나요? 좋습니다. 이 감정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구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절대 끄지 마십시오. 당신의 여생이 우울과 고립 속에 갇힐지 아니면 의미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지가 지금 이 순간 결정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식욕이 없고 잠을 잘 못 자고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고 예전에 즐기던 취미에도 관심이 없어졌다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4가지 활동을 따라 하시면 우울 증상이 47%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가 53% 높아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인지기능도 31% 개선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지금 느끼는 무기력함과 슬픔은 계속될 것이고 점점 더 깊은 우울의 늪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당신의 소중한 황금기를 어둠 속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노년의 행복 비법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45년간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마음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이 약해집니다. 배우자나 친구들과 사별하면서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신체적 질병과 통증은 마음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하버드 의대에서 65세 이상 노인 3,000명을 8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제가 오늘 알려드릴 4가지 활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68%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 우울증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 오랜 경험과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4가지 활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38년간 남편과 함께 했는데
작년에 갑자기 떠나버렸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면 너무 조용해서 TV 소리라도 들으려고 틀어놓습니다. 밥도 혼자 먹기 싫어서 그냥 안 먹을 때가 많아요. 이건 제 환자 이순희 할머니 78세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별의 아픔이 우울증으로 이어진 경우죠. 여러분,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건 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주름은 눈에 보이지 않아 더 무섭습니다. 마음의 건강은 우리 삶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음이 아프면 식욕이 떨어집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작은 결정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면역력도 떨어져 질병에 쉽게 걸립니다. 이건 모두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제가 45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직접 목격했습니다. 약물 치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생활 속 작은 변화가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신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미 늙었으니까 우울해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85세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80세 이상 노인 1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오늘 알려드릴 활동을 한 그룹은 우울 증상이 42% 감소했고 삶의 만족도는 38% 증가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끄지 마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45년 의사 생활에서 찾아낸 가장 중요한 4가지 활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활동들은 특별한 장비 없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수천 명의 환자들 중에서 이 활동들을 꾸준히 한 분들은 모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연결하기입니다. 사회적 연결은 노년기 우울증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사회적 활동은 우울증 위험을 63%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사회적 연결 방법은 주 2회 이상 되면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좋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다면 주 1회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점점 횟수를 늘려가세요. 사회적 연결을 할 때는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보다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도 나누세요. 깊이 있는 대화가 외로움을 더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모임에 나가기 어렵다면 봉사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복지관에서 음식 나눠주기, 지역 행사, 돕기 등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봉사활동은 사회적 연결과 함께 자기 가치감도 높여줍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다면 화상통화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화상통화도 대면 만남의 70%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손주들과 주 2회 화상통화만 해도 외로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의미 찾기 활동입니다. 의미 찾기는 노년기 우울증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목적의식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5배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하는 의미 찾기 활동은 경험 일기입니다. 매일 밤 10분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 배움, 지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분만 해도 됩니다. 이 활동은 자신의 인생이 가치 있었음을 확인하고 자존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혜, 나눔도 좋은 활동입니다. 손주나 어린이들에게 자신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들려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주 1회 30분만 투자해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노인의 지혜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것을 나눌 때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취미 활동도 의미를 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활동, 항상 배우고 싶었던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요리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취미 활동은 성취감을 주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세 번째, 신체 활동입니다. 신체 활동은 우울증을 다스리는 자연의 치료제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항우울제만큼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가벼운 운동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신체 활동은 걷기입니다. 하루 20분, 주 5일 걷기만 해도 우울 증상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점점 시간을 늘려가세요. 걷기가 어려운 분들은 앉아서 하는 운동도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체조, 가벼운 요가나 태극권도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집안일도 좋은 신체 활동입니다. 청소, 설거지, 빨래 개기, 화분에 물 주기 등 일상적인 집안일도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물 가꾸기는 성취감과 함께 신체 활동에 효과를 줍니다. 네 번째,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으로 노년기 우울증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가장 쉬운 마음 챙김 방법은 호흡 명상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루 5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명상이 익숙해지면 1015분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도 효과적인 마음 챙김 활동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 따뜻한 햇살, 친절한 미소, 무엇이든 감사한 마음으로 기록하면 긍정적인 정서가 강화됩니다. 오감 활용하기도 좋은 마음 챙김 연습입니다. 하루에 한 번 5분간 지금 보이는 것, 들리는 소리, 느껴지는 감각, 맡을 수 있는 냄새, 맛볼 수 있는 것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이 단순한 연습이 현재에 머무르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이 4가지 활동을 모두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한 가지만 할 때보다 우울 증상은 3배, 삶의 만족도는 4배 좋아집니다. 또한 이 활동들은 인지 건강에도 좋습니다. 활동을 꾸준히 한 노인들은 기억력 저하 속도가 40% 느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활동들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합니다. 다음에서 각 활동의 올바른 방법과 주의할 점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놓치면 활동이 독이 될 수도 있으니 절대 영상을 끄지 마세요. 자, 이제 활동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활동은 약과 같습니다. 올바르게 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제45년 의사 생활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일은 잘못된 방식으로 활동하다가 오히려 더 우울해진 환자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 환자 중에 73세 박명자 할머니는 TV에서 본 봉사활동을 무리하게 시작했다가 더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체력과 상황에 맞지 않는 활동을 너무 갑자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천천히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작하면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생기고 실패감을 느껴 오히려 더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근육을 갑자기 무리하게 쓰면 아프듯이 사회적 활동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불편함이 심하게 느껴지면 즉시 멈추는 것입니다. 활동 중에 심한 불안, 과도한 피로감, 스트레스가 느껴지면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세요. 약간의 불편함은 성장의 신호일 수 있지만 심한 고통은 몸과 마음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제 각 활동별 자세한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연결을 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사회적 활동을 시작할 때는 익숙한 사람부터 만나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보다는 가족이나 자주 만나던 이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 소규모로 만남을 가지세요. 2시간의 대규모 모임보다 30분의 차 한 잔이 부담이 적습니다. 모임에서 피곤함을 느끼면 정중히 먼저 자리를 뜨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체력과 감정 상태를 존중하세요. 모든 초대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회적 활동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 3회 정도의 의미 있는 만남이 적절합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연결에서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 우울감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볼 때도 지나친 비교는 피하세요. 두 번째, 의미 찾기 활동의 주의 사항입니다. 경험 일기를 쓸 때 완벽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문법이나 맞춤법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혜 나눔을 할 때 상대방의 반응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세요. 모든 조언이 즉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누는 과정 자체입니다.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하세요. 취미 활동은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세요. 초보자라면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물을 기대하지 마세요.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경쟁하지 말고 자신의 속도를 존중하세요. 세 번째, 신체 활동의 올바른 방법입니다. 걷기를 할 때는 평평한 길을 선택하세요. 울퉁불퉁한 길, 경사진 길, 미끄러운 길은 넘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걸을 때는 편안한 운동화를 신으세요. 바닥이 두껍고 쿠션이 있는 신발이 좋습니다. 맨발로 걷거나 슬리퍼를 신고 걸으면 관절에 충격이 전해집니다. 온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을 때는 실내에서 운동하세요. 한여름 땡볕 아래나 한겨울 추위 속에서 걷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내에서는 제자리 걷기나 앉아서 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숨이 너무 차서 말을 못할 정도로 운동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 중에 가슴 통증, 심한 호흡 곤란, 어지러움을 느끼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세요. 네 번째, 마음 챙김 명상의 주의 사항입니다. 명상을 처음 시작할 때 완벽하게 마음을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생각을 판단하지 말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세요. 명상 중에 과거 트라우마가 떠오르면 즉시 멈추세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이 올라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은 치료가 아니라 보조적인 활동입니다. 명상은 편안한 자세로 하세요. 꼿꼿이 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에 기대 앉거나 누워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편안함입니다. 불편한 자세는 집중을 방해합니다. 명상 시간은 짧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30분씩 하려고 하면 좌절할 수 있습니다. 3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짧더라도 매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모든 활동은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아침에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가 노년기 정신건강의 황금 법칙입니다. 그리고 활동 전후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는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해 쉽게 탈수가 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뇌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만약 심각한 우울 증상, 자살 생각, 지속적인 불면증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오늘 소개한 활동들은 경증에서 중등도의 우울감에 도움이 되지만 심각한 우울증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을 복용 중이라면 약의 부작용도 알아두세요. 어떤 약은 기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 설명서를 자세히 보시고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이 모든 정보를 기억하기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세요. 중요한 부분은 메모해 두세요. 처음에는 한 가지 활동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영상을 공유하기 버튼으로 저장해 두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 이 정보를 꼭 기억하세요. 필요하다면 자녀나 손주에게 영상을 저장해 달라고 부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정신 건강은 잘 관리하면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보물이 되지만 방치하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과 주의 사항을 꼭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활동하세요. 다음 장에서는 이 활동들을 꾸준히 한 분들의 놀라운 변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성호 선생님이 알려준 활동을 8개월 했더니 약 없이도 잠을 잘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83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2년 전 아내를 잃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활동을 8달 꾸준히 한 결과 이제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약의 용량도 줄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79세 이미경 할머니입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는 주 3회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해요. 아이들이 저를 동화 할머니라고 부를 때 제 인생이 다시 의미 있게 느껴져요. 이미경 할머니는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을 잃고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4가지 활동을 1년간 꾸준히 한 결과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주변 노인들에게도 이 활동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 가장 인상적인 변화를 보인 분은 94세 박순애 할머니입니다. 다리 골절로 거동이 불편해져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자녀들은 요양원 입소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조금씩 시작하고 마음 챙김 활동을 병행한 지 1년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일기를 쓰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느끼며 5분간 호흡에 집중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하루의 시작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이제는 하루가 기대돼요. 이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두 평범한 노인분들입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활동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한 활동을 꾸준히 하면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고 싶으신가요? 조금만 더 사람들과 어울리고 의미 있는 활동을 했더라면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텐데 하고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노년기에 꼭 필요한 4가지 활동과 그 효과,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활동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 꾸준히 활동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해진 시간에 활동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명상을 하거나 텔레비전 뉴스를 보기 전에 경험 일기를 쓰는 등 일상 속에 활동을 넣으면 잊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활동 캘린더를 만드세요. 달력에 매일 활동한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동그라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을 느끼고 계속하게 됩니다. 셋째, 활동 친구를 만드세요.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하지만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며 계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이웃과 함께 해보세요. 넷째,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세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처음부터 1시간 하겠다고 욕심내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다섯째,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세요. 일주일 동안 활동을 꾸준히 했다면 맛있는 것을 먹거나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저는 76세 현역 의사로서 매일 아침 명상을 하고 일주일에 3번 테니스를 치며 매주 자원봉사를 합니다. 덕분에 아직도 환자들을 만나고 강의도 할 수 있으며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활동의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3주는 꾸준히 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3개월이면 남들이 알아볼 정도로 달라집니다. 1년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어떤 모습이길 원하시나요? 우울하고 외로운 모습인가요? 아니면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모습인가요? 지금 선택하세요. 자, 이제 일어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하루 5분, 1가지 활동부터 시작하세요. 사회적 연결이든, 의미 찾기든, 신체 활동이든, 마음 챙김이든 뭐든 좋습니다. 이렇게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우울증은 노화의 필연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배운 4가지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